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의 황금바다. 오늘 카카오 친구 플러스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2일. 자, 2월 12일 오늘 리뷰할 종목들 소개해드리죠. 삼성전기, 오늘 IT 대형주들, 삼성전기, LG전자, 그다음에 LG이노텍, LG이노텍,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경협주 쪽 오늘도 점검 좀 드릴게요. 오늘 아난티, 현대엘리베이 이 점검을 좀 드리고, 만도, HTC, 현대산업 이렇게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여덟, 한 8개.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들 전망과 전략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협주들 얘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자, 오늘 남북 경협주들 전망과 전략. 자, 일단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북미는 27일에서 28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에 따른 실무회담을 진행을 했죠. 비건이 평양에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무회담 내용은 건설적이었다. 괜찮은 내용이었다 이거죠. 2박 3일 일정을 꽉 채웠으니까. 그리고 비건이 돌아오는 돌아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북한의 편의를 상당 부분 양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무회담은 정상회담 전에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중간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못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김 위원장 역시 경제 발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 이후에, 그죠? 김 위원장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맞장구를 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경제 발전에 대해 힘을 계속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민간 자본이 향후에 비핵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했고요. 그죠? 민간 자본. 그 전에, 자, 이번 2차 북미 정상에서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냐. 작년에는 하루짜리였지만 이번에는 2일 동안 이어진다면 1박 2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스몰 딜일 수도 있죠. 스몰 딜. 그죠? 하지만 스몰 딜이라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은 여전하고 스몰 딜이든 뭐든 제재는 완화가 될 것이니까. 그거는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죠. 첫 시그널. 그렇죠. 시그널. 북미 관계 개선의 시그널은 유해송환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대북 제재 완화의 시그널은 작년에 철도 공동조사 면제부터 대북 제재 완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주 낮은 수준에. 그죠? 낮은 수준에. 그죠? 자, 이번에 예를 들어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죠? 제재 완화에 포함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뚜껑 열 때까지 남북 경협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야 되는 거죠. 27일, 28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3라운드라고 그랬습니다. 3라운드. 그 3라운드 종료 시점, 그냥 그리고 4라운드로 이루어질 것이냐. 재미난 부분은 오늘 아난티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짐 로저스를 초청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데 미국이 이를 승인해줬다. 김 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민간 자본 유치를 나서는 것이다. 2011년도에 북한은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합니다. 경제개발구를 선정을 하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경제개발구 선정을 하고
지정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외자가 유치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외자가 유치 안 됐어요. 북한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죠? 경제개발구를 몇 개나 있냐면 27개나 있습니다. 27개 경제개발구를 지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안전 조치를 법률로 제정을 해주고, 그죠? 보호를 해준다. 그 외에 많은 뭐 세금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때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중국 자본도 그때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패한 거거든요. 그죠? 지금 김 위원장은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그죠? 이걸 포기하고 경제 발전으로, 그죠? 이미 작년에 이제 선회를 했죠.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죠? 이런 내용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도에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2020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그죠?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에 방북하기로 되어 있는 짐 로저스는 중국이 개방될 때 중국 개방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큰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그죠? 예, 큰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짐 로저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민간 자본의 어떤 상징적 의미. 그죠? 이것을 미국이 수용했다. 그죠?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우리는 예상을 하고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뚜껑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절차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내 자본들도 추후에 많은 자본이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은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여러분들이 요만한 판으로 본다면 지금 이 판은 굉장히 큰 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 경협주들은 지금 27일에서 28일, 지금 12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2주 가까이 남았죠. 그죠? 2주 가까이 남았죠. 하지만 뒤로 시간이 갈수록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다시 기대감에, 그죠?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낚싯대를 던져두고 차근히 기다려야 돼. 또는 변동이 생길 때 차근히 모아서 기다려야 돼. 그죠? 대부분 경협주들을 매도하려고 언제 하고 있느냐? 북미 정상회담 그 시점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거는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거 핵심 섹터, 그러니까 핵심주들은 저는 길게 갈 것들 주변 종목들이 있죠. 제가 최근에 주변 종목 뭐라고 그랬죠? 뭐 개성공단 또 뭐 비료 이런 것들은 다 주변주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낚싯대를 던져둬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2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한번 보죠. 오늘 아난티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장중에 나왔으면 장대 양봉으로 섰을 텐데 오늘 짐 로저스 다음 달에 방북한다라는 소식이 개장 전에 알려지면서 시가가 10%나 떴어요. 그죠? 이게 일단 조금 부진한 거죠. 지금 이 주가는 오늘 뭐 이렇게 밀린 거, 오늘 뭐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경협주도 좀 밀렸고, 바이오, 수소차, 뭐 전반적으로 IT 대표 대형주들 빼고는 전부 다 밀렸습니다. 그죠? 자,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눕는 시기라고 그랬죠? 눕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동안에 여기서만 따져도 200% 이상 올랐고, 여기서 따지면 300%가 올라왔는데, 그죠? 당연히 이 정도. 이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쉬고 있느냐? 많이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많이 쉬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25%?
그 사이에 20에서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숨고르기가 나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 숨고르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횡보하겠죠. 그러면서 이평선 따라 올라오겠죠. 그죠? 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자, 요 물량은 단타 물량이 오늘 빠진 거. 그 다음에 오늘 뭔가 들어갔다가 손절한 물량도 빠졌을 거고 일부 차익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이 종목은 왜 중요하느냐? 이 선이 깨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깨지지 말아야 돼? 이건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는 깨지지 말고 있어야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이 밑으로 이렇게 깨지는 것보다는 박스권 정도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죠? 예. 지난번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한 25,000원 정도. 내일 25,000원 지지받으면서 다시 이런 양봉을 하나 세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또 누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료가 터지기를 기다리겠죠. 그죠? 하루하루 보면은 참 왜냐하면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이 정도 올라오면 사실 이렇게 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는 계속 올라가고 막 300% 오른 것이 400%, 500%, 1000%씩 그냥 막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고 이건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현대 엘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아산지분 67%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지금 여기가 2라운드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여기가 3라운드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요 정도 와 있죠. 그죠? 예. 정고점, 직전 고점 정도 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뭐 큰 부담이냐? 아니에요. 오늘 장에서 보합 마감한 거는 뭐 잘 됐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는 여기 조금 횡보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기대감은 커질 것이다. 그죠? 뒤로 갈수록 기대감은 커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뚜껑이 열리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만약에 흔들리는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 한 11만 원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뭐 한 8%, 7, 8%, 요 정도. 그죠? 7% 정도? 요 정도 변동인데 이거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가 매수해야죠. 지난번에 요거 21선 깨지는 음봉이 있었죠? 제가 이날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매수. 그죠? 그럼 만약에 똑같이 만약에 음봉이 하나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하느냐? 아니에요. 이건 박스권이니까. 그리고 양봉이 나왔다. 그죠? 양봉이 나왔다. 그럴 수 있죠?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흐름 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그러니까 IT 파트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먼저 반등이 나와서 쭉 올랐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반전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뒤늦게 바닥치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LG그룹주들은 소외받다가 움직이는 거죠. 자, LG그룹주들은 제가 바닥을 얘기해드렸습니다. LG이노텍, 그죠? 대표적으로도 바닥을 얘기해드렸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지난번에 여기 자, 1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 47,0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솔직히 삼성전자 혼자 강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시장의 주변 종목군들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 오르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뭐 장비주라든지, 최근에 제가 뭐 OLED 소재에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것도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바닥에 다 얘기해드렸고, 그런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순환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둘이 이제 완투로 이렇게 세게 움직이면 다른 업종으로 매기가 잘 안 들어가요. 이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삼성전기는 지난 1월달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월 초에 저점 만들고 여기에 와 있으면 삼성전기는 1월 중순 넘어서 이제 뒤늦게 조금 올랐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 요거는 제가 수급 박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기. 자, 오늘 삼성전기는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엇갈리죠.
그러니까 요렇게 네온박스를 치면 변곡점은 이날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 음해블록 한두 칸은 의미 없다라고 그랬죠. 이런 거 한두 칸 의미 없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틀 전 전거래일 때 4칸 이때 한번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날에도 2칸 의미 없어요. 한두 칸은 의미 없으니까. 그러다가 만점이 오늘 나왔어. 오늘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죠? 오늘이 의미 있는 자리. 자, 그런데 이렇게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하루 빠진 거 그거 빼고는 의미 있는 음해 블록이 없습니다. 한두 칸은 의미 없죠. 의미 있는 건 뭐냐? 이런 게 의미 있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여기.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변화하는 거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1분기 실적까지는 좀 부진해. MLCC. 그죠? 예. 작년에 너무 좋았다 이거죠. 예. 그죠? 하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전이 그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자, 일단 중요한 건 12만 5천 원대 진입을 하느냐.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끌어올리려는 자금이 좀 들어왔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죠. LG전자. 오랜 시간 떨어졌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실적도 좋지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뭐 한 700억대 중반 나왔나요? 전년 동기로 따지면은 뭐 거의 그죠? 뭐 한 80%나 훅 줄었습니다. 예, 훅 갔죠. 자, 그런데 실적 저점이 나왔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그죠? 올해 2019년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거죠. 그죠? 유효하다 이겁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LG전자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주가 먼저 11만 5천 원대 있던 것이 얼마까지? 6만 원. 그죠? 예, 6만 원까지 떨어 한 반토막 난 거죠. 자, 최근에 바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LG전자. 그죠? 잊혀졌던 주식인데. 자,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8년도 작년 영업이익이 2.7조. 그죠? 그런데 2017년도 볼까요? 2018년도 2.7조. 자, 올해 조금 영업이 좀 빠진다. 그래서 미리 떨어진 거예요. 근데 분기로 한번 보시자고요. 2018년도 4분기 한번 보시죠. 예. 확 줄어요. 예. 확 줄어. 80%나 줄었다고 그랬죠. 예. 전분기로 따져도 어마어마해요. 전분기로 그 LG전자를 전분기로 따져 보니까 89% 거의 90% 떨어졌어. 90%. 이건 전년 동기고 90%나 급감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요. 2016년 12월 그러니까 2016년 4분기에 삼성전기를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 드렸던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물론 LG전자가 적자만 안 갔지. 그때가 어디냐?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LG전자가 뭐 100%, 200% 수익 내는 건 사실 솔직히 좀 힘들어요. 예. 그런 건 좀 힘들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자금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틀 전부터 의미 있는 거예요. 전날부터 여기 요 캔들부터. 그죠? 그래서 이틀째 지금 금상첨화가 연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들은 양쪽으로 다 팔고 있고, 그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대량으로.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은 모두 다 순매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LG전자 참고하시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저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바닥이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바닥이다. 이 종목은 작년에 자 한번 보세요.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900억. 올해 적자. 네. 근데 올해 상반기가 최악이죠. 그죠? 그 내년도엔 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1분기에서 2분기 되기 전에 아마 1분기 끝자락 정도 되면 서서히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시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거지. 시간 투자하는 분들한테 맞는 거죠.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여기. 거기가 어디냐? 여기에요. 거기서부터 어디냐? 자금이 들어왔어요.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이건 뭐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음봉은 뭐냐면 실적 발표하면서 빠진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간 투자하고 길게 보는 분들한테 올 하반기까지 보고 가는 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만도하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네, 만도는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자, 바닥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만도. 사실 실적이 좀 빠졌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시장에서 좀 부진한 거예요. 그죠? 예.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거. 중국 시장이 부진한 거.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뭐가 주목이 되냐면 중국이 최악을 보였다. 중국 실적이 최악을 보였다는 거죠. 중국 정부의 이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그죠? 만도도 실적 개선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빠졌던 중국 실적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특히 유럽 시장에서, 그죠? 어느 정도 복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주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쪽의 성장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지금 만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자금이 계속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예요. 블록박스 만점 돌파하는 여기. 거기가 어디냐? 최근에 여기입니다. 그죠? 예. 그때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일시적으로 한 3일 정도 이렇게 밀렸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변곡점이 어디냐? 만점 나오는. 바로 오늘이었다 이거죠. 오늘. 그죠? 그래서 금상첨화의 변곡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만도는 장기 하락 다음에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 121선, 61선, 21선, 51선 이렇게 역배열되다가 이렇게 하나의 수렴이 됐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 끝났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가는데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 하려고 한다.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HDC 현대산업. HDC 현대산업개발. 네, 요걸 한번 보죠. HDC 현대산업개발. 자,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번에 제가 바닥을 논해드린 게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죠? 여기. 그죠? 그리고 다음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옆으로 쉬었습니다. 이거 끝났냐? 안 끝났죠. 그리고 오늘 다시 대량의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팔았느냐? 11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11만 주.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13만 주나 대거 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뭐냐? 건설. 자, 우리는 전국 개발의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하려고 한다. 언제? 2000년 초, 2010년 초에 이런 붐이 있었어요. 그죠? 수도권 또 건축이나 주택개발 뭐 이런 쪽에 붐이 있었어요. 이슈가. 근데 2019년 다시 이 바람이 불려고 하죠.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어요. 2019년도로 이제 넘어오고 2019년도 이제 새해가 이제 뭐 지금 2월이잖아요. 주목할 건 뭐냐? 첫 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GTX. 그죠? 예. 그러니까 2기 신도시하고 서울 중심을 잇는 GTX.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다 기대감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 예타 면제 아시죠?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받으면서 이것은 뭐냐면 수도권에 집중이 안 되고 비수도권 지방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예타 면제 SOC 관련한 그죠? 광역 개발 이런 것도 이 디벨로퍼들한테는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죠? 수혜가 되는데 그 중에 얘가 가장 주목을 받는 회사다. 그죠? HDC 현대산업 개발. 네.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요때 바닥주로 한번 사인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얼마가 올랐냐면 바로 다음날 10%나 급등 나왔고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또 일어서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전형적으로 N자형으로. 그렇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이벤트 통해서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 많습니다. ARS로 0234904470 자 2개월에 66만원 반값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경협주 하실 분들 근데 경협주도 내가 해가지고 자신이 없다. 내가 그 끝까지 가볼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바닥주를 사서 내가 성과를 보고 싶다. 내가 맨날 꼭대기에만 사니까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닥주를 사둬야 돼요. 그분들은 저 꼭대기에서 이미 폭등한 종목군들을 사가지고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빠른 대응을 뭐 전업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고 못합니다. 바닥주를 사두고 투자를 하면서 차근히 큰 성과를 내는 게 그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두 가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와우넷에 오시면 오전 방송, 오후 방송. 오전 방송 시간역이 정해 있죠. 오후 방송은 2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 오전 방송은 8시 50분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은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와우넷 앱을 통해서 시청 가능한데 와우넷 아이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가입하시고도 와우넷 아이디로 그죠? 네, 와우넷 아이디로 만드셔서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이렇게 와우넷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바닥주하고 편입해야 되는 경협주 차근히 문자 메시지로 사인을 매수 매도를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